근데 이거 인허가 권자가 이재명 시장이고 이 사람 인허가를 해준 그걸 갖다 브로커지를 해가지고 그 대가로 지금 77억을 받았는데 인허가 권자인 성남시장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한 짓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가능한 일이죠. 왜 그러냐면은 아하. 저거 용도 변경을 정부가 요구를 했고 국토교통부와 당시 박근혜 정부 대통령이 쪽에서 요구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그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죠. 예. 도시계획상으로는 그게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인데 주거 용도로 개발할 수 없는 곳인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서는 해달라고 얘기를 하기 용도 때문에 변경을 여러 가지 해달라고요? 고민을 하면서 아하. 그걸 조화시키는 방법이 뭘까? 아하. 법과 현실을 조화시키는 방법이 뭘까? 예. 그게 바로 이제 준 주거지로 바꿔주는 것이었는데 만약에 공무원이 했다면 말이죠. 예. 그 공무원들도 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것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지금 공무원들 돈을 그러니까 받은 이재명 적이 지사는 없거든요. 어떤 법과 현실의 그 조화를 어떤 도모는 차원에서 방침만 정해줬던 것이고 예. 그 방침대로 갔으면 되는 것이지 아하. 밑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그건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입장인 그 것이죠. 방침대로 해가지고 정상적인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을 한 두 사람이 구속이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 이제 각 그 재판에 넘겨져서 이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내일도 이제 대장동 위례 신도시 재판이 예정된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분이세요. 박균택 변호사를 모시고 또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을 들어보겠는데요. 또 검찰 측 입장을 함께 반론하면서 재판 쟁점을 또 시간 허락하는 대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박균택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진 교사님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인사 예, 반갑습니다. 나눠주십시오. 자, 일단 변호사님께 이제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셨기 때문에 영장 실질심사 얘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도 이재명 대표 함께 우리 변호사님이 참석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고검장까지 하셨고 또 법무연수 원장까지 하셨죠, 그죠? 예. 예, 변호인 입장에서 지금까지 검찰 수사와 또 검찰 공소장은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정말 많은 사실들이 설치가 돼 있고 예, 너무도 많은 수사 자료가 제출이 돼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막상 주변을 맴도는 자료들은 많지만 핵심 사항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이제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예를 들면 백현동 사건의 경우에 예, 저 민간 사업자가 주는 돈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냐, 예, 200억을 주겠다는 것인데 왜 그것조차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손해를 초래했고 비임죄라는 것인데 예, 공무원이 아무 노력 없이 거저 주는 돈 200억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받았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직권남용 내지는 뇌물죄가 됐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는 받아야 할 의무 자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이고 예, 또 쌍방울 사건 같으면 예,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뭐 800만 불을 보내고.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아하. 서로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연락을 해본 적도 없고 문자를 준 적도 없고 예, 유일한 쟁점은 뭐냐면은 술자석에서 누군가가 바꿔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냐? 예, 이 여부만이 다투어지는 관계인데 예, 그 관계에서 누가 100억을 주며 100억을 받은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증거 자체가 없다고 보았고 또 증거 인멸 우려도 주변 사람들끼리 이루어졌던 문제인 것이지 피의자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가 저지르는 행동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기각되는 것이 맞다고 보았고 그 판사의 결정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자,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굉장히 차고 넘친다, 많다고 그렇게 또 말을 했었고 또 이제 영장 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이 500쪽 분량의 PPT를 준비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변호사님은 직접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내놓은 증거들 어떤 게 있었나요? 저도 뭐 새로운 것이 있을까 하고 긴장을 했는데 예. 보니까 다 언론에 보도된 거, 이미 보도된 것들. 예, 뭐 중계 방송 오듯이 늘 내놓던 것 그 수준에서 별로 벗어나 본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저에게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었고 국민들이 신문을 통해서 보는 것들인데 그 내용도 제가 보기에는 좀 과장이 돼 있었던 게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방북을 오고 싶어서 북한에 친서를 보냈다. 예.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니까 친서가 없더군요. 검찰이 예. 확보한 증거 안에는 실무자가 친서라고 타이핑 해놓았던 것인데 예.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된 적도 없고 북한에 보낸 적도 없는 그런 문서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친서를 보냈다고 그렇게 과장된 사실을 보도를 하게 했던데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유창훈 판사가 이번 영장 기각 영장 실질 심사를 했던 분인데 판사가 특별히 이제 실질 심사할 때 어떤 부분을 검찰 측이나 뭐 변호인 측에 핵심 질문을 쟁점들에 대해서 증거가 있는지 여부 두루 그렇게 관심을 예. 가졌고 예. 양쪽에 진술을 할 기회를 줬는데 음. 제일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이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 예. 과연 행정기관장을 음. 민간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 처벌해 본 전례가 있느냐 음. 그 자료를 요구를 여러 번 했었고 판사가 검찰 측에 예 그렇습니다. 예. 심지어는 자료가 있거든 9시 반까지 내달라라고까지 요구를 했는데 그걸 아마 자료를 보도가 없었던 거 보면 자료를 끝내 찾지를 못했고 뭐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 교수님 또 김 소장님 함께 질문을 해 주실까요? 자, 일단은 이제 변호사님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 과정에 입회를 하셨는데 당시 이제 일부 보도를 보면 검찰이 문건을 제시하기도 전에 이재명 대표가 당황했다. 제시하자 이재명 대표가 당황했다라든가 또 이재명 대표가 조소 열람 도중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고 억지를 부리고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됐는지에 대한 답을 하지 않은 채 서명 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성실하게 받지 않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보도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당황했다는 그 표현은 그 검사가 언론에 그 유출을 할 때 아마 개념을 혼동한 것 같습니다. 당황과 황당은 다른 거 아닙니까? 당황은 그 어떤 놀라고 겁을 먹는 상황을 그렇죠. 얘기하는 것이고 황당은 터무니없어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그 황당해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당황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검사는 국어 공부부터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서 내용에 대해서 그 시비를 걸고 뭐 서명 날의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모든 조서에 대해서 다 6차례 조사 중에 5번 서명을 했습니다. 한 번만 안 했는데 그게 의도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그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랬던 것이겠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그 이화영 대표가 부지사가 북한에 쌀 10만 톤을 지원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라고 검사가 얘기를 하면서 그걸 알고 있었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가격이 얼마냐 했더니 2천억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황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서에는 그 상황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 조서가 작성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조서를 보면은 이화영 지사가 부지사가 나 모르게 황당한 짓을 하다가 지금 처벌받고 있는 거다라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조서가 기재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서명 날의를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진술 취지와 다르게 작성된 것이니까 본인은 동의할 그렇죠. 수 없었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 근데 그 공문이 그 북한에 전달됐나요? 공문이 대북 브로커를 통해서 전달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지사가 서명을 했나요? 서명을 않고 관인이 찍혔는데 지사관인이 찍은 거죠. 이화영 부지사가 정결로 처리를 해서 도장을 찍어서 보내는 공문이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전달은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누구 명의의 그 도장입니까? 그 이재명 도지사의 도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정결이라는 것이 그 기관장의 이름으로 문서는 나가되 누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내가 모르는 거고 다 이화영이 다 한 거다. 그렇죠. 거죠. 예를 들어 제 운전 면허증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도장은 찍혀 있지만 그건 뭐 면허 담당자가 저에게 면허를 주는 것이지 제가 뭐 경찰청장하고 아는 사이라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면허권을 준 그 뭡니까? 그런 중요한 사업인데 부지사가 그런 걸 갖다 도지사의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전결해도 되는 건가요? 또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해할 수는 없는 태도죠. 저도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안을 도지사의 동의도 안 받고 보냈겠느냐라는 것이 우리 교수님의 의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의 반론은 뭐냐면은 2천억이라는 그 2천원어치 쌀을 어디서 구해서 보낸다고 도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그 공문은 주면 받겠느냐라고 어떤 의향을 묻는 그런 공문이었기 때문에 아마 뭐 이재명 대표께서 이재명 지사가 동의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부터 이제 언론을 통해 검찰의 백현동 공소장 내역이 공개되고 있는 상황인데 핵심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성남시장이라든가 출마한 각종 선거에서 물심양면으로 이제 지원하고 성남시장 초선 및 재선에 기한 김인섭 전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줬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검찰의 주장인데 예, 검찰의 주장입니다. 예. 그 이재명 지사는 그건 정부 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 대통령- 용도 변경을 예,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세 번에 걸쳐서 요청을 했고 예. 구두로 지시를 한 것이죠. 예. 그리고 국토부에서 5번에 걸쳐서 협조 요청을 해왔고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해줬던 것이지 예. 뭐 김모 씨라는 브로커의 부탁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건이고 예. 그리고 친분이 있었다라고 무지 가까운 사이였던 예, 것처럼 검찰은 얘기를 하지만 예. 막상 이재명 대표는 그걸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러 사람이 허풍이 심하고 자기가 성남시 일을 다 처리하고 다니는 것처럼 예. 이렇게 뻥을 그렇게 많이 치고 다녔기 본인이 때문에 뻥을 친 것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예. 그래서 일부러 그 사고 칠 사람이라 관계를 멀리했다는 것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친분을 계속 유지해왔다고 하는데 막상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를 보면 2014년도 이후엔가 예. 통화 한 번 하고 아. 문자 한 번 뭐 주고받은 정도 아하. 아마 2번 정도밖에는 기록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이신 거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2014년 지방선거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의 선거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했고 또 비용 지급을 했다는 법정 증언도 나왔는데 예. 그럼 이런 관계인데 문자 한두 번 정도의 그 약한 고리의 관계인가? 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2010년 이후에 선거 끝난 다음부터는 관계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 그 이후에 이제 선거 사무실 예. 얻어주고 예. 그다음에 그것도 남의 명의로 몰래 예. 들키지 않게 남의 명의로 하고 사람 이름 둘을 빌려가지고 했도 이런 게 드러났단 말이죠. 그럼 예.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건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예. 선거 당사자인 이재명 시장 모르게 예. 밑에서 이루어진 일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것도 모르는 겁니까? 후보가- 예, 그렇죠. 예. 아, 선거 사무실 임대를 후보가 모르는 예를 상태에서 들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접근을 싫어하면 아, 그걸 모르게 아무리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가요? 아니, 예, 예, 예.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 짓을 해줍니까? 자기들이 뭔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바라는 자기 것이 돈 있을 수도 들여가지고. 있지만 자기 과시일 가능성이 많이 근데 있겠죠. 문제는 뭐냐? 그거 바라는 게 있으면은 그거 바라는 자기들의 바람을 들어줄 사람은 이재명 그 당시 후보밖에 없는데 선거 캠프에서 했다. 실무자 차원의 어떤 실무자 그런 차원에서 협의가 있을 수도 이루어진다. 있는 것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건 실무자가 그 아니잖아요. 임대료가 가격이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예. 아. 거기를 그렇게 고마워해야 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하. 성남시에서 선거사무실 임대료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비싼 돈도 아닐 것인데 아하. 그런 것들은 별로 뭐 받고 싶지도 않은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아하. 근데 그거를 왜 그런 사람한테 시켰는지 몇 잘 개월 모르겠고. 동안 뭐 저 임대료가 그게 몇백만 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예. 저는 그렇게 중요한 상식적으로 부분은 아니라고 말이죠. 봅니다. 공짜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공짜로 그걸 하지는 않고 항상 대가를 바라는데 예. 이재명 선거 캠프에서는 사실 그 대가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그 시장은 옳지 않더라도 예. 그 본인 차원에서의 아하. 이익권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어차피 그렇군요. 이것을 그렇게 과시하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과시하는 즐거움이라도 얻었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지금 그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이제 제도권 최측근은 정진상, 비제도권 최측근은 김인섭이라고 진술한 또 다른 알 수는 없다 김모 씨 진술도 이제 검찰이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미 그 밖에서는 비제도권에서는 이 김인섭 씨가 굉장히 뭐랄까 그 이재명 당시 시장에 가까운 것을 또 과시를 하고 실제로 또 금전도 오가고 이랬던 부분 사실인 거잖아요. 그 과시를 많이 하고 다녔던 것도 맞고 예. 주변에 있는 인물 중에서도 친분을 그렇게 유지한 사람이 있었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멀리했다는 사실이고 멀리했다. 통화한 기록조차 없다는 것이고 어허. 그런 것들이 좀 더 중시돼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인섭하고 정바울 씨가 지금 구속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범죄? 그럼 이 예. 사람들의 범죄는 뭘로 설명할 수 있는 건가요? 성남시는 그냥 국토부 요청에 따라서 모든 인허가를 해줬을 뿐인데 이 사람들은 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범죄가 되죠, 그게? 그것은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예.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아하. 자기들끼리 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없는데 아하.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 저 역시도 그것은 알 수가 그러니까 없는 제가 내용입니다. 설명을 해드리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 알선 등의 대가로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과 5억 상당의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죠. 예. 그럼 이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선 이재명 당시 시장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렇죠. 예. 성남시 안에 공무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예,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김인섭 씨는 성남시 공무원들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재명 시장과의 관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예. 아니, 근데 이거 인허가 권자가 이재명 시장이고 이 사람 인허가를 해준 그걸 갖다 브로커지를 해가지고 그 대가로 지금 77억을 받았는데 인허가 권자인 성남시장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한 짓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가능한 일이죠. 왜 그러냐면은 아하. 저거 용도 변경을 정부가 요구를 했고 국토교통부와 당시 박근혜 정부 대통령이 쪽에서 요구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그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죠. 예. 도시계획상으로는 그게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인데 주거 용도로 개발할 수 없는 곳인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서는 해달라고 얘기를 하기 용도 때문에 변경을 여러 가지 해달라고요. 고민을 하면서 아하. 그걸 조화시키는 방법이 뭘까? 아하. 법과 현실을 조화시키는 방법이 뭘까? 예. 그게 바로 이제 준 주거지로 바꿔주는 것이었는데 만약에 예. 공무원이 했다면 말이죠. 예. 그 공무원들도 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것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지금 공무원들 돈을 그러니까 받은 적이 이재명 없거든요. 지사는 어떤 법과 현실의 그 조화를 어떤 도모는 차원에서 방침만 정해줬던 것이고 예. 그 방침대로 갔으면 되는 것이지 아하. 밑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그건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입장인 그 방침대로 것이죠. 해가지고 정상적인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을 한 두 사람이 구속이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그것은 예를 들어 성남시는 그 법대로 진행했는데 밑에서 나쁜 일이 그럼 이 있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윗사람에게 아니,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돌아올 수는 그러니까 이 없는 사람들이 것이죠. 그러면 그 성남시 공무원들한테 뭘 돈을 줬거나 이래가지고 사업을 성사시켜야 되는 거지. 공무원들 같은 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주면서 자기가 구속될 각오를 하면서 대가도 안 받았다. 근데 이 두 사람 구속이 됐다. 근데 공무원들한테 돈 준 죄로 구속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이 사람들의 범죄가 뭐가 되는 겁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 김인섭이라고 지금 실명을 아까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예, 예. 저도 실명을 예. 말씀하겠습니다. 예. 김인섭 씨는 돈을 받은 혐의로 이렇게 정바울 수사를 씨한테. 받았던 것이고 예. 그리고 그 모든 관계를 다 검찰에 협조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그 돈 준 부분을 굳이 부인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남시 공무원이나 뭐 예, 예. 이재명 검찰에 다 협조를 하는 사람인데 그렇군요. 그것은 준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쉽게 말하면 대가란 말이죠. 77억은 뭐에 대한 대가로 인허가를 얻어준 대가잖아요. 예. 인허가권자 성남시장이고 그러면은 정리해 주세요, 진 교수님. 아니 근데 그 77억을 받은 범죄가 만약에 이 사람들 구속이 지금 됐는데 공무원들한테 돈을 주지 않고 지금 이 사람들이 구속이 됐단 말이죠. 그럼 예. 지금 그 범죄는 아니 결국 그러니까 누구랑 연결되는 받은 자체가 예. 공무원 핑계를 대면서 돈을 받아먹은 브로커 짓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브로커가 그 돈을 받았다고 해서 공무원한테 알겠습니다. 전달했다는 것은 또 여기까지 별개의 하겠습니다. 문제겠죠. 그 얘기는.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영장이 기각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또 중요하게 그리고 검찰 측이 중요한 증거로 얘기했던 게 위증교사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검찰의 주장은 2002년 KBS 추적 60분에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의 전화 인터뷰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검사 사칭에 관여했었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도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근데 이제 김병영 시장이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걸어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방송국과 김병량 시장 간에 밀락이 있었다는 식으로 위증을 해달라는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는 그 얘기죠. 예.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제 위증교사하면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적시가 됐단 말이죠. 예. 그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그 향후 부분은 재판에서. 이제 소명이라는 것은 예. 일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확고부동하게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는 증명의 개념하고는 다른 것인데 예. 그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 중심으로 그걸 보다 보니까 이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판사님은 판단을 했을 텐데 예. 아마 그 저희들이 제출할 자료가 또 많이 있거든요. 아하. 그것에 의하면 많이 달라질 것인데 예를 들면은 음. 그 위증을 했던 김 모 씨가 예. 위증을 했어야만 위증교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저는 그 김 모 씨가 진술한 내용이 위증이 아니라는 것이 제 판단이거든요.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위증교사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설령 김 모 씨가 위증이 된다라고 가정하고 보더라도 이 그 어떤 이재명 그 당시
그 지사 이분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음흠. 16년 전의 일을 음흠. 증언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럼 16년 전에 당시 상황이 이러이러했지 않느냐라고 예. 기억으로 환기시키는 것이고 그러면서 증언을 좀 해달라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 어떤 그 위증 교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제가 그 녹취록을 살펴봤는데 예. 조사 당시에 녹취록 내용에 보면 음흠. 마지막에 음흠. 한 두 번에 걸쳐서 사실대로만 얘기해 주면 된다고 또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당시 이재명 예. 시장이 예. 아하. 그래서 검찰이 낸 경기- 자료 중심으로 봤을 때는 예. 이름 소명된다라고 그런 표현을 했겠지만 음흠. 실체에 들어가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법정에서 많이 주장이 될 것이고 또 해명이 되면은 저는 이 부분도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진성 씨하고 김인섭 씨하고는 이제 26년 직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김인섭 씨가 그 와중에서 이제 그 이 증언을 갖다 해달라고 부탁하는 데서 교량 역할을 했고 예. 그다음에 또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고 김인섭 씨와 그다음에 기억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김진성 씨가 이미 자백을 했거든요. 내가 사실 그 부탁을 받고 그냥 위증을 했다라고 이미 자백을 한 상태란 말이죠. 예. 예. 그 검찰에게 그렇게 오랜 그 수사를 받으면서 예. 버티는 사람들이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이화영 씨도 그랬는데 그 예. 영장 판사도 이화영 씨의 진술의 임의성은 인정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임의성이라는 것은 예. 신빙성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뭐 폭력을 사용하거나 자만제우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수사를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예. 그러나 신빙성이 이제 있을지는 이제 별도의 문제다. 그 의미였던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게 뭐 타당하다는 의미로 신뢰할 만하다는 의미로 표현은 사용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그렇게 많은 수사를 받았는데 이거 위증교사고 뭐 이 사람은 무슨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참고인에 어쨌든 그 김진성 그분의 예. 그 증언에 의하더라도 저는 위증이 안 된다는 것인데 그 법리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알겠습니다. 그런 것 한 같습니다. 2분 남아서요. 예. 자, 이제 검찰이 이제 백현동 개발 사건을 기소하면서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근데 위증교사는 또 분리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위증교사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에 대해서 총 또 3건의 사건이 병합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 얘기가 나옵니다. 예. 변호사님 어떻게 그 변호인이시니까 병합이 돼야 맞죠. 병합이 돼야 그게 맞죠. 형법의 취지고 예. 관행이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분리 기소를 했었습니다. 검찰이. 예. 예. 그게 수많은 건건이. 재판부에 불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쪼개기 기소 자체가 저는 부당하다고 보는 거고 내년 총선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끼치려는 정치 행위였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병합을 시켰더니 오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나서서 그걸 비판하는 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 자체는 지금 검찰의 그 쪼개기 기소가 정치권과 여당과 지금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갖추고 있다는 그런 저는 증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정말 잘못된 그 쪼개기 기소였다고 생각하고 검찰의 정치행위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뭐 4개에서 5개를 받겠고 그 혐의하면 하나둘도 만약에 유죄가 인정되면 엄청난 중죄들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 하나라도 실형이 더 선고되고 그래서 그 집행유예라도 받으면은 사실 피선거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후보가 되고 대통령 당선돼서 당선인 신분인데 형이 확정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무죄가 나으리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제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대선 전에는 이미 결론이 날 거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은 안 올 것 왜냐하면 같습니다. 재판 지연 작전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가지고. 뭐 저희들 준비 기간도 왜 그러냐면 증인이 너무 많거든요. 뭐 증인만 해도 앞으로 대장동 백현동 사건은 한 200명은 될 것 같은데 아하. 검찰이 그렇게 광범위한 수사를 1년 반 동안 벌여놨으니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지연 작전을 펴는 건 아닌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반대면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세요. 박균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